상관없어 볼게요. 상관없어. 자 볼게요. 장난 그만. 봐. 있잖아. 우리는 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게 원래 어디부터 나타내는 거냐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거 우리가 시계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고, 오케이? 자, 좌표 평면 위에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오케이? 각도를 표현하기 시작할 건데, 자 봐봐. 우리가 말하는 각도는 항상 얘를 기준, 즉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각도가 되는 거야. 근데 각도는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 x축, 이 시작하게 되는 거 있지. 얘를 우리 이름 붙여서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시작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잘 봐. 얘를 이놈의 새끼의 위치를 여기 봐봐. 한 점을 잡아놓고 원점이랑 연결을 해서 이놈의 새끼를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동경. 그 각의 위치를 동경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동경. 아니야 병신아.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잘 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3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경을 OX라고 한다면 이 OX는 각도가 꼭 몇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저기 위치에 표현된 동경은 30도일 수도 있지만 몇 도일 수도 있어? 390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360도 한 바퀴를 돌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몇 도일 수도 있어? 여기 360도 더가 750도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봐요. 우리는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처음으로 라디안, 몇 분의 몇 파이 이런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라디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도로 표시하는 이놈의 새끼들을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센티미터와 미터와 뭐 킬로미터가 있듯이 얘도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단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오케이? 단위, 몇 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60분법으로 표시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각도는 다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뭐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벌어져 있는지야. 그런데 여기에 30도라고 해서 꼭 이 OX를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30도가 아니고 얘네들이 다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각으로 표현되는 걸 잘 봐봐요. 얘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할 겁니다. 동경 OX는 시초선과 30도를 이루지만 그 OX를 표현하는 각도는 실제로 하나가 아니고 뭐야? 무수히 많지. 그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각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해서 시계를 보면 저건 디지털 시계네, 이 MBR. 그렇지. 60분. 한 바퀴를 기준으로 도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라디안이라는 건 단위가 라디안. 이렇게 60분법처럼 나누는 이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호도법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호도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봐봐. 60분법은 X축, Y축 그려놓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은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걸 각도라고 했잖아. 그치? 60분법이라고 했잖아. 60분법은 이렇게 나타나요. 라디안은 좀 다릅니다. 대신에 라디안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채꼴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됐어?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60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도로 표시를 하지만 라디안이라는 거 부채꼴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생략해서 이렇게 라드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런데 더 웃긴 건 조금 더 지나잖아? 그러면 봐봐. 니네는 지금은 도가 더 익숙하지. 대학 가면 이 라드가 훨씬 더 익숙할 건데 심지어는 이거조차도 안 씁니다. 그냥 1 쓰면 이게 뭐다? 도가 안 붙어 있지.
각을 나타내는 건데 도가 안 붙어있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서? 라디안이야. 알겠어요? 여기 이해돼? 그러면 우리 당연히 원을 배웠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이 이렇게 디리링 있죠?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한 바퀴가 몇입니까? 파이 r이죠. 됐습니까? 이 파이 r이에요. 한 바퀴가. 이 반토막은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여기 길이가? 파이 r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이걸 설명해요? 잘 봐. 지금 센스를 한번 발휘해보자. 파이 라디안? 여기 중심각이 몇 라디안이라는 거야? 파이 라디안인데 생각해보자. 라디안의 정의는요. 자 봐. 이 라디안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이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럴 때 여기가 몇이다? 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라디안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로 정의를 내립니다. 실제로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표시하면요 57점 얼마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2라디안은 104점 얼마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요 잘 보니까 그러면 야 여기가 3라디안이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가 반지름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야? 3배가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3알이에요. 알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해? 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약속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잘 봐요. 그런데 파이 라디안은 몇 도니? 오케이. 파이 라디안이 180이죠. 됐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외울 거 써주면 돼. 야 여기까지 라디안 다 이해돼? 부채꼴에서 나온다는 거 이해돼? 오케이. 자 봅니다. 지금부터 내가 써주는 건 그냥 외웁니다. 왜요? 꺼져. 외워야 돼요. 알겠지? 야 민서야 샤프.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대답해봐. 찬호야. 3 곱하기 6은? 3, 8에? 그렇게 안 나오면 죽어요. 내가 지금 외우라는 걸 네가 지금 그렇게 했듯이 안 나오면 죽어 너네. 자유자재로 외워야 돼. 왜냐면 나중에 되면 묻지도 않고 그냥 나올 거니까.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게 급선무예요. 봐요. 파인도 여기 썼죠. 자, 봐. 쭉쭉쭉쭉 나와야 돼. 봐. 너 또 도수로 대답해. 0도. 라디안을 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오케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방법을 말해줄게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야 6으로 나누면 무조건 몇 도야? 30도지. 잘 봐. 6분의 5파이는?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5만 곱하면 되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나와. 구구단처럼. 졸지마 이년아. 자 3분의 파이는 60도지. 3분의 2파이는 120도입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해봅니다. 다 됐어요? 자, 최민서 쉬운 거 해줄게. 4분의 파이는? 4분의 3파이는? 1500, 6분의 5파이는? 3분의 2파이는? 3분의 2파이는? 민서야, 2분의 6파이는? 오케이. 이거 자료를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1라디안의 정의는 어떻게 잡았다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지점을 잡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뭐 볼 거냐면 우리는 이제 부채꼴에 대해서 새로운 걸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뭘
공부할 거냐면 이걸 공부할 겁니다. 봐요. 여기가 R이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30도면 우리는 아까 전에 라디안의 정의를 내릴 때 중심각, 아니 그 각도에 대해서 맞아? 몇 배 이렇게 해주고 그랬지. 하지만 60분법으로 표현할 땐 그게 아닙니다. 됐어요? 3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몇입니까? 6분의 파이죠. 됐어요? 얘는 몇이에요? 6분의 파이 R입니다. 됐어요? 이 라디안만큼 곱해지는 거였잖아. 1라디안일 땐 R 곱하기 1은 R 나왔지? 2라디안일 땐 R 곱하기 2는 뭐로 나왔어? 2R로 나왔지. 봐요. 외워야 될 게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뭐에 대한 기준으로요? 세타가 라디안일 때만. 세타는 그렇지. L 이꼴 R 세타입니다. 됐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를 봅니다. 부채꼴 열면 원래 어떻게 구하지? 360도 그렇게 해서 구하지. 곱하기 뭐 말인지 알아? 여기가 R이면 여기가 L 세타라는 거면 여기가 L이라고 칠게. 이 세타는 잘 봐. 먼저 60분법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 30도라고 쳐볼게. 맞아? 30도라고 쳐볼게. 3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야? 6분의 1 파이죠. 파이입니다. 됐어요? 넓이를 한 건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야!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몇 도예요? 30도죠. 맞나요? 360도분의 330도죠. 이거 얼마입니까? 120분의 1이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120도분의 1이에요. 맞아요? 이거 이해돼? 되니? 그럼 잘 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 똑같이 만들어 보면 이거 지금 그냥 이걸 가지고 이 6분의 파이를 가지고 얘랑 똑같이 만든다고 쳐볼게. 알겠어? 일단 파이 R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근데 뒤에 라디안의 각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30도였잖아요. 그래서 360분의 30도라고 쓸 거지. 맞아? 그런데 아까 파이 내가 뭐라고 했어? 180도라고 했지. 기억나? 기억나? 얼마 남아? 2 남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몇 도 돼? 15도 되지. 근데 잠깐만. 이제서야 얘를 뭘로 바꿔버릴까?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봐. 이거 어떻게 돼? 30도 몇 짜리였어? 이거 맞아?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12잖아. 똑같잖아. 파이 옮긴 거. 얘는 R 제곱 2분의 1 그리고 얘는 각도가 120도 정도는 라디안이니까 둘이 똑같지. 여기서 외워지는 결론. 아니 아마 파이 R 제곱 곱하기 12. 얘 파이를 180도로 바꾸면 똑같아요. 다시 또 30도 남은 거고 또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넓이입니다. 알겠어요? 세타가 라디안. 라디안일 때는. 됐어? 잘 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L이 꼴 뭐라고 했어? R 세타를 뺐지. 얘 잘 봅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됐어요? 이거 뭡니까? R 세타. 그래서 2분의 RL이라고 2년 동안 배웠던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60분법. 오케이?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 저렇게 표현하는 건 라디안. 오케이? 호도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파이가 180도라는 걸 기준으로 쭉 생각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어렵냐? 여기까지? 어려움 하나도 없지. 자, 나의 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아직 설명 안 한 이유는 뒤에서 하려고 해요. 자, 봅니다. 어? 거기서 예제 1번 지금 바로 풀어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니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예제 1번 이면아 맨 위에 있어. 촬영하고 있냐? 3번. 저 새끼 지금 의욕이어서 그래. 왜? 그 누가 그렇게 거만하게 하는 거지 왜? 비행기도 안 하는 새끼. 하기 싫다고요. 비행기 하기 싫어? 이 새끼. 자 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설명할 건 뭐냐면, 자, 일반 각이라는 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만 해놨어. 뭐였냐면, 봐봐. 이제는 60분법이네 뭐네 구분하지 않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두 개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아나. 어차피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 볼게. 자, 60분법으로 어떤 동경이 존재를 한다고 했어. 오케이? 그 동경이 존재를 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30도짜리라고 해보자. 그러면 희초사설 기준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30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어? 390. 그게 이거 아니야. 또 720. 이거 아니야. 또 이거지. 저런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쭈르륵 나타낼 수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한다고 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라디안이 어디서 정의됐는지는 알지만 30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6분의 파이지. 자, 얘는 잘 봐. 파이가 180. 오케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맞아? 또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맞아? 야, 잘 보면 어느 게 더 편하냐? 호도법이 더 편해요. 이유가 뭔 줄 알아? 숫자가 작잖아. 라디안. 60분법보다 호도법이 훨씬 편한 이유는 작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각도, 즉 60분법을 거의 안 써요. 다 호도법 씁니다. 알겠어? 볼게요. 그러면 이 30도 자체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서 6분의 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동경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어떠항을 나타내는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만 나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이거 싹 지워버립니다.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론은 안 되는데.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반각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나오지? 항상 30도이란 말이 오는데 어떻게 6분의 파이 지금 함수라서 다른 n이 데는 따로 1일 때 6분의 파이 하는. 0부터 n은 0부터 들어갑니다. 그건 수열에서 해요. 네가 말하는 거. 오케이? 수열은 1부터 들어가지만 여기서 n은 뭐야? 야,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0부터 넣기. 오케이? 그냥 아니, 이거를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플러스 각이라는 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마이너스 각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30도가 되려면요. 마이너스 330도면 돼요. 맞아? 네. 그 뜻이에요. 너 지금 알아들었니, 이년아? 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어때? 진짜 마이너스 330도 나옵니다. 몰라. 오케이? 해봐요. 넣어봐요, 네가. 이 왼쪽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해보지.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 2파이니까 마이너스 360도지. 6분의 파이는 30도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30도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330도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3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동경은. 왜냐면 1로 마이너스 330도만큼 오면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볼게. 그러면 갑자기 이걸 설명한 이유가 어떤 한 문제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머지는 니네 센스에 맡길 건데 일단 선생님 고개 들고 선생님 봐줘야 돼.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끝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내가 밑에 이 아래 거 다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개빡세다. 그럼 우리 1 위치관계 배울 거예요. 자 봐요. 나도 뭔지 모르는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 어떤 동경 하나가 있었다고 쳐. 그거의 각도는 세타래. 됐어요? 근데 5세타짜리가 있는데 그 5세타는 5세터? 5세타. 5세터? 얘랑 한 직선을 이룬답니다. 얘가 나타내는 각도는요 5세타. 이만큼이 5세타일 수도 있고요. 이만큼이 5세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5세타는 봐봐. 만약에 210도든 거기다 360을 더 더한 570도든 같은 동경을 나타내지 않겠어? 5파이가 5세타. 그러니까 5세타가 180도가 될 수는 없어요. 문제 자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세타와 5세타일 때 그게 한 직선을 이룬다면 세타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5세터는 반드시 반대. 왜냐면 한 직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세타가 여기서 한 번에 여기로 왔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0도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서 직선이면 180도. 한 직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180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180도. 근데 저기 오케이. 일반 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동경이라는 건 각도가 몇 도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표현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냐가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서 이게 중요한 건지 한 바퀴 돌고 와서 중요하다는 뜻이 그게 아니고 현재 놓여진 위치만 봐. 몇 바퀴를 돌았든 중요치 않을 때 현재 놓여진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지. 네. 그럴 때 180도입니다. 한 직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서. 오케이. 네. 됐어? 그러니까 180에다 세타를 더한 거 아니면 세타랑 5세타를 더해서 180이. 아니 5세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냥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있다고 쳐. A각과 B각이라고 칠게. 그거를 봤더니 동경을 그려봤더니 일직선을 이룬대. 네. 여기가 A각도고 이만큼이 B각도일 수도 있고 B라는 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위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 각도는 180도가 아니지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두 각의 차이가 180도는 아니지만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경이 어떻게 그려지냐. 한 바퀴를 돌고 왔던 두 바퀴를 돌고 왔던 그냥 바로 왔던이라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위치, 여기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너는 지금 헷갈리는 건 일반각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1005만인 줄 알아. 더하면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네가 뭘 모르는지 알겠다. 봐봐. 그러면 잘 봐. 지금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 바로 여기서 한 번만에 없을 수도 있었지.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었지. 맞아? 근데 이렇게는 될 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는 없냐고? 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볼까? 플러스 각은 어디로 가겠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요. 그게 동경인 거예요. 그게 동경인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동경이란 것 자체가 어디에 찍혀 있느냐. 변이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오던 간에 변이는 뭐야? 직선이지.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는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동경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미치겠네. 계속 잠만 자네. 자 볼게요. 네가 지금 뭘 헷갈리는지 알아, 찬호야. 근데 좀 더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잘 봐봐. 어찌 됐건 5세타의 동경과 세타의 동경의 표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 직선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아? 몇 바퀴를 돌고 왔건 간에 몇 바퀴를 돌고 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5세타에서 여기에 있는 각은 이만큼의 각과 이만큼의 각도는 어때? 똑같이 막곡지각이고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무조건 어디 위치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되지 않아? 이해돼? 찬호야? 근데 이게 180도일 수 있지. 한 바퀴 돌고 와서 180도 더 간 거일 수도 있지.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지. 꼭 180도가 아니고, 오케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오면 어쩔 거냐는 거야. 여기서 동경이 180도라는 얘기는 그냥 현재 찍혀진 위치에서 180도를 이룬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2년 난리 났네. 2년 난리 났어. 4파이가 4세타가 그러니까 4세타가 어? 80도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한 바퀴 돌고 와서 된 거면 360 플러스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두 바퀴 돌고 와서 간 거면 720도 플러스 180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네. 오케이? 이게 4세타입니다. 네. 4세타는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파이 2n 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동경이라는 건 뭐야? 몇 바퀴 돌고 왔는지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좌표 평면에 어디에 찍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알겠어? 이년아. 근데 아까 마이너스 얘기했잖아요. 어허.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동경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n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넣지 않아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아니면 플러스는 지금 어. 0부터 플러스. 어. 왜냐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오케이? 진짜 마이너스는 특별한 경우야.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씨발 삼각함수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오케이? 알겠죠? 마이너스를 넣는 문제는 딱 마이너스가 보여요. 구분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볼게. 다시 한번. 그러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써볼게. 다시 한번. 저는 눈을 뜨는 건지 마는 건지. 자, 볼게요. 동경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몇 도를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좌표 평면에 어디 위에 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볼게요. 3세타와 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Y축 대칭이 있대요. 세타는 얼마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풀어봅니다. 지금 바로 풀어봐요.